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바로 무엇 때문인가요? 술입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 세 잔 되고 결국 나중에 한 병까지 이르게 되죠. 국립암센터에서도 하루 한 잔의 음주도 암 발생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스로 건강할 수 있도록 방법과 도구를 연구합니다. 저는 철인 3종 하는 보건교육사 안영관입니다. 네, 술 하면 일단 술 속에 들어있는 에탄올이 핵심 물질입니다. 에탄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한 번은 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에탄올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탄올에 비해 30배 정도 독성이 강해서 DNA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술 자체도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에탄올은 크게 술취와 숙취로 현상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술취는 술 취한 현상, 말 그대로 에탄올 효과입니다.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우울감을 떨치게 하고 또 즐거움,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술 말고 또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행동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스토리에 몰입해서 주인공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또 어떨까요?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러닝머신을 달린다든지 일단 운동 자체가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만족감을 높이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죠. 다음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술이죠. 음주 시에도 역시 도파민이 분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요? 도박은 어떨까요? 도박도 역시 도파민을 분비시키죠. 술보다 좀 더 많이 분비시킬 거예요. 굉장히 짜릿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올려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는 아마 마약 이런 게 되겠죠. 몹시 흥분 상태를 넘어서서 환각까지 일으켜서, 사실 마약은 그래서 환각 물질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죠. 알코올 자체가 사실 환각 증상까지 있게 된다면 술 자체도 아마 마약으로 분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술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이제 청소년들 외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도파민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강력한 독성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세트알데히드를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안고 사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세트알데히드는 또 ALDH라고 하는 알데히드 디하이드로제나제, 말 그대로 알데히드에서 수소 하나를 또 산화시키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되고 아세트산은 다시 여러 또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엔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과음을 해서 이 분해 능력을 초과해버리면 여지없이 또 숙취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메스꺼움, 구토, 두통, 전신 무력감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괴롭죠, 다음날. 그래서 우리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코올의 아까 30배 이상의 독성을 지니고 DNA를 파괴해서 결국 암을 유발시키는 걸 아세트알데히드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분해되는 과정도 문제를 또 일으켜요. 이게 분해되면서 막대한 양의 활성산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러면 알데히드와 활성산소, 이 두 가지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때부터 혈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혈관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혈관이 플라스틱 파이프 같이 또는 쇠파이프처럼 단단하다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심장에서 박출되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심장에서 박출되는 이 혈액의 압력으로 인해 고스란히 이 압력은 말초 혈관까지 전달되게 되죠. 혈관이 말랑말랑 부드럽다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충을 거치면서 서서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이게 딱딱해지면 이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세동맥이나 모세혈관들을 결국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어떤 분들은 이제 코가 이렇게 빨갛게, 술을 드시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제 코가 빨갛게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이미 동맥경화는 물론이고 모세혈관까지도 많이 손상을 입을 만큼 지금 고혈압이라든지 혈관 손상이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코만 그럴까요? 모세혈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부혈관만 그럴까요? 이게 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뇌출혈로 이어지는 거죠. 4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으면 이분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거나 사망할 수 있어요. 혈관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우리 간은 대안으로 콜레스테롤을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언제든지 출격해서 혈관을 치료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LDL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단단한 혈관의 내부까지 좁아진다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바로 무엇 때문인가요? 술입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해 피해가 잦은가? 음주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술을 마셔서 다친다든지, 누굴 다치게 한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술을 도피처 또는 양리적 작용으로 사용하는가?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신다는가? 슬픔을 이제 술로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성과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가? 같은 양으로는 똑같은 만족을 얻을 수 없어서 점점 저 양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금단 증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 손을 떤다든가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블랙아웃을 경험하는가?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다음날 필름이 끊겨서 다음날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상당히 또 위험하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분은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군으로 판단해서 중독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WHO의 권장 기준을 한국형으로 바꾼 한국형 알코올리즘 간이 선별 검사법입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1번부터 10가지 문항이 있어요. 1번부터 10가지 문항을 각각 정도별로 0점부터 4점까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점수 합계를 내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정상 음주군, 그리고 위험 음주군,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이라고 나와 있죠. 한국 성인 남성들 대부분 위험 음주군 이상을 보이게 돼요. 사실 이 음주 문제가 한국에서 이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지라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시다면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알코올 상담 기관에 방문하셔서 또 다시 한번 또 검사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여기서 치료기관도 연계해주고 직접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요. 불면증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일시적으로는요. 술에 취하면 일단 잠이 들기 쉽죠. 그런데 금방 깨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없고요. 이거를 술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중독이거든요. 괜히 술로 해결하라고 했다가 불면증 치료 나중에 중독 치료까지 더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소량이라도 매일 마시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금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습관처럼 어느 때를 정해놓고 마시게 된다는 거, 이 자체가 중독입니다. 만약에 반주를 계속해서 해오신 분에게 오늘은 술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마 이분 화를 내실 거예요. 이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의 절제력으로 하루 딱 한 잔만, 이것도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마실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일부 그걸 반주라고 쳐서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주량을 또 넘어가게 되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결국 나중에 한 병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신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도 하루 한 잔의 음주도 암 발생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술도 역시 이제 칼로리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순수한 물과 에탄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엔 뭐 각종 당류, 각종 첨가물, 맛을 내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것 또한 역시 축적이 되게 되고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고요. 대사질환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술로 인해서 결국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 간혹 보면 완전히 빼빼 마르신 분이 있잖아요.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드시고 술만 드시죠, 진짜로. 그런데 또 이분들을 가만 보면 배는 볼록 나와 있어요. 네, 내장 비만은 쌓이고 있고 간에도 지방이 껴 있고, 예, 결국 술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인 거죠.